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의 오동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장 인터뷰 겸 유튜브 촬영을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통일연구원장을 지내신 송기웅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오늘 무슨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비건 북한 핵 대표, 미국 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말에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룰지, 네. 어떻게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곧 신년이 다가오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무엇을 담을까를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내년을 한번 전망해보는 북한 김정은의 행태, 그리고 또 남북 관계의 전망, 북한 그 비핵화의 전망, 이것이 아마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사실상 다 놓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북한 비핵화 이걸 다 이루려고 하다가 사실은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어떤 성과가 없었던 회의도 한데 말이죠. 그걸 한 더 첨언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문 정부는 이 한반도 운전자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이 과제에 뭔가 촉매자, 중재자 역할을 잘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놓친 꼴이 되었습니다. 예. 북한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죠. 요즘 그 북한의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금년 2월에 하노이 북미 회담의 어떤 결렬이 지금과 같은 남북 관계의 파탄 또는 또 북한 김정은의 그 대남 비난, 문재인 대통령 비난의 그 시바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작년 12월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이 남쪽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에 우리 3번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그 평양 방문 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 연설할 기회를 줬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근데 그때 남측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뭐 하셨지만요. 맞습니다. 아주 좀 중요한 지적인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시에 정말로 바랬던 것은 뭐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우리가 원하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그 속도와 범위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는 본인 스스로가 급격하게 완화되기 힘들다는 것을 저는 본인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비핵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만 3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쪽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한 것은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국이 지금 부여한 북한에 대한 관광 금지를 해제시키고 남쪽 정부라도 먼저 대북 관광이라도 물꼬를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남쪽 문재인 대통령 최소한의 기대했다 아닌가. 그런데 작년 12월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그 G20 회의에서 12월 2일로 기억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까지는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버렸어요. 작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은 대대적인 평화 공세를 펼치면서 3번의 정상회담하고 정책도 뭐 핵건설, 경제건설 병진해서 경제 집중 노선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신년에 금년 2019 1월 신년사에 담을 무언가 거리를 준비하고 자기의 성공을 자천할 수 있는 거리를 준비했는데 인민들한테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 12월 초에 이미 어그러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역할을 못 낸 거지요.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이 역할을 못한 거죠. 아니 배은망덕이죠. 밥값을 못한 거죠. 그렇죠. 완전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15만 명이 평양 시민한테까지 기회를 줬는데 소위 말 국내 정치에서 쇼를 하게 만들어줬는데 대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신년사에 담을 어떤 나름대로의 자화자찬, 비전, 전망을 제시할 걸 놓쳐버렸고 그것이 사실 남쪽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이어서 금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예. 그것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 저버렸고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아하. 이런 어떤 그런 소에서 금년도에 남북 관계가 진행되었다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도 더욱더 김정은 위원장은 이 순간에 네.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예. 북미 핵협상 성과도 없고 네. 남쪽 정부로부터 오는 것도 없고 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네. 이 나의 업적을 자화자찬하고 성과를 홍보하고 내년에 뭔가 장밋빛 전망을 신년사에 담을 것인가 이 생각을 골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생각하면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네. 아마 잠이 올까 싶습니다. 안 오지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북한 인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핵실험을 중단했고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동창리에 미사일 발사도 중단 유예시켰어요. 네. 또 본인이 결정해서 미국이 인질도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는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내놓기를 바랬는데 내놓긴 그는 하노이 회담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완전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무오리우에 전리전등한 수령의 위선이 완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또 소위 말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해가지고 동해안에 또는 뭐 평양 인근에 관광시설을 퍼부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파리만 날릴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중 무역 그렇죠. 그 대결도 있고 그 유엔 제재도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자기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전 전략 내년이 마감해요. 이행이 무망합니다. 그 아까 좀 말씀드린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 집중적 선도 성과가 없어. 자기 결정한 것에 대한 남쪽으로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도 못했어. 본인이 야심차게 첫 번째 발전식 계획을 추진시켰던 5개년 발전 전략도 완전히 이행이 무망해요. 내년에 뭔가 예측 기대할 게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초조한 나날을 보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이 이제 지시한 건 남측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그 시위를 하는 건 아닐까요, 그거?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금년 2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금년도 행태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 입국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북핵 문제가 핵상의 진전이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중 경협이든 남북 경협이든 북러 경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돌파구, 다시 말해서 통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외화를 획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북 국제 제재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관광에 초점을 둘 것이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그 관광의 물꼬를 남쪽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이 대북 관광 제재를 금지를 해제하고 남쪽이 민족 간의 교류, 일상적인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니라 분단된 민족 간의 교류란 명목하에서 남쪽이 관광을 재개해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명분에 돈은 대규모의 중국인 관광을 유치해가지고 돈을 획득하겠다. 이게 그의 전략이라 저는 봤거든요. 실제 경제난 타겟은 중국 관광객 유치군요. 그렇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중국 관광 여유국이 국가 여유국, 우리 같으면 관광 천국이 되겠는데 관광청이죠. 거기서 발표한 바에 하면 작년에 2018년에 정확한 거 아니지만 120만 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이 북한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1인당 한 $300를 쓴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돈이죠. 그렇죠. 3억 6천만 원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에 1년에 우리가 5만 4천 명 정도 근로를 해가지고 북한에 준 돈이 한 크게 잡아 $1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이요? 근데 만약 3억 6천 달러 같으면 그 3배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개성공단 3개 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든 간에 관광을 통한 외화 획도를 통한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해서 동해안 지역에 또는 그 평양 인근의 그 온천 지역에 또는 삼전 지역에 소위 말해서 명산, 명해, 온천,
소위 말해 중국 이 관광객들 솔깃한 네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관광지를 꾸리고 있고 네.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이번에 북미 간의 핵 협상이 결렬되면 그 책임을 미국으로 밀어버리고 네.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네네. 이 대북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네네. 명분을 주고 네네. 그 명분을 지금 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네네. 그래서 중국의 대규모 관광을 유치해 가지고 내년에 그 외환 이 숨통을 경제난을 터보려는 그런 작당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게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군요. 예, 또한 예. 우리가 이것도 물론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데 금년 6월 달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네. 중국 정부가 중국의 각 여행사에 네. 대북 관광객의 수요를 네네. 500만 명의 규모로 해라 허허. 라고 지시했다고 8월 20일인가에 아사히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보통 매력적인 뉴스가 맞습니다.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보도는 1,000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예. 확인되지 않는데 네네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만 명이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1인당 $300 정도 쓴다 그러면 네. 연 15억 달러예요. 예. 그러면 연 개성공단의 15배의 효과를 가진다는 이야기죠. 예, 예, 예. 그러면 엄청나게 통치난 통치 자금 확보와 네.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되는 네. 거죠. 북한 주민들한테 또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명분도 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비건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은 네. 북미 협상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김정은의 입장으로 봐서는 네. 이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 뭐라 좋고 그래서 네. 미국이 양보해서 본인이 핵실험장 폐쇄 또 핵과 미사일의 발사 이후에 실험 중단에 대한 그 대가를 주면 더 좋고 네. 만약에 결렬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비핵화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미국의 책임을 돌리면서 네. 아까 우리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네.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최소한 관광은 재개할 수 있는 관광객 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앞서갑니다만 최근에 왜 12월 6일인가요? 예. 북한의 그 미사일 실험 그걸 통해서 엔진 실험. 예, 맞습니다. 그 안보리에서 왜 네. 유엔 안보리에서 이와 관련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중국과 러시아의 주 유엔 대사가 이 대북 국제 제재가 완화되어야 된다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스토리를 보면 네. 최소한 이 관광을 통한 북한의 어떤 생존을 도와주려는 북한과 중국, 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물밑 대화가 이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네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변주를 울리고 북미 협상 결렬을 미국을 책임 돌리는 그 역할은 북한이 하고 네네. 이런 측면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네네. 통치난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을 활용할 것이고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에 이제 지금은 조금 한숨 돌리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네네. 북한에 대한 협상의 문을 더 넓힐 것이다. 네네. 그 기회를 이용하자. 네네. 다만 핵 폐기가 아니라 네네.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동결 상태. 핵 군축으로 가겠다.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북한은 이제 비핵화의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판을 깨고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영향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당연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 또 김정은 또 우리 김씨 일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이 가게로 내는 걸 보면 네. 또 지나친 이 북중 관계의 접근은 네. 또 그렇게 북한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사실 예. 세상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북한은 이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맞습니다. 생존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중국에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달리 네.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 5번에 걸쳐서 중국으로부터 코치도 받고 예. 여하튼 활용했습니다만 지금도 관광객 등등 또는 지금 생존 필수적인 필수품 네. 또는 석유 등등을 중국 기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엔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미를 관계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는 항상 미국과의 카드를 활용하면서 네네.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한 네네. 주체적인 모습은 보여주려고 노력을 아마 할 것입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면은 중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중국이 500만 명의 관광객을 죽이라는 이유도 그러게요. 그게 전 궁금해요. 왜냐하면 혹시 이 북미 간에 뭔가 핵 협상을 합의를 이루어서 네. 그게 물론 완전 핵폐기 아니겠지만 핵 동결 정도 협상을 이루어 가지고 북미와 관계를 개선하고 네네. 미국의 자본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는 네네.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지나치게 미국과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게 예전에 중국이 원했던 지금까지 북중 간 완전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생존을 위한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지원해주는 네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쪽으로 너무 다가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네네. 노력이 있지 않을까 노력이 일어나는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언론 기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북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머들링 스루 전략. 예, 맞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 본인 스스로가 비핵화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비핵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네. 적절하게 예.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 벌기용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대북 제재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경제난 또는 통치적인 고갈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남한으로부터의 무언가를 좀 받으면 좋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 네. 인도적 지원 예, 또는 소규모의 경협 예. 또 더불어서 관광객 등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 자금을 획득해가지고 경제를 버텨나가려는 네. 그럭저럭 버텨나가면서 그렇죠. 네. 미국과의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로운 협상을 핵답판을 그렇죠. 하겠다. 예, 그런 거죠. 그 순간까지 네네. 버텨보려는 그런 머더링 스루 네. 그게 지금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탄탄해야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제 협상할 때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핵보유국의 지위는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게 머들링 스루가.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핵화를 하게 되면 체제를 안전을 보장해주고 예. 대규모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폐기를 하지 않을까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네네. 핵폐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시점이 네. 약속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 완전 실현되었을 때 예를 들면 본인의 권력이 완전히 안정화되고 네. 그 핵폐기의 대가로 약속받은 그 지원, 경제적이든 뭐든 지원들이 완전 다 받아가지고 네. 완전히 실행이 되고 경제가 완전히 극복되고 경제가 탄탄해지고 그럴 경우에는 핵 비핵화를 한번 생각해보지. 그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바람대로 네. 약속을 해주고 안전을 정치군사 안전을 약속해주고 경제의 대가를 지원을 약속한다. 그걸로 약속만 가지고는 안 하겠다. 하겠습니까, 오 박사님 네. 같으면? 안 하죠.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같이 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본인이 생존의 소위 말하는 김씨 일가의 생존의 근거가 핵무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외부적 필요 조건과 내부적 충분 조건인데요. 사실 비핵화를 위한 외부적 충분 조건은 핵 초강대국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 이사국이면서 육자회담 당사국이면서 비확산 체제 NPT 체제의 중심 국가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한 목소리로 동시에 북한 김정은에게 폐기해라 이렇게 압박하면 그나마 문제의 해결이 실만에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3년 1차 핵위기 시작부터 시작해가 지난 26년 동안 이 3개 국가는 북한 핵개발에 반대를 했으나 언제 어떻게 어떤 분명 속도로 할 것인가는 이견을 보였고 지금 북한 김정일은 그 틈을 이용해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악화시키고 따라서 최근에 그 국제 제재에 물론 미국과 중국이 동참하고 있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 나는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3개국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그게 쉽지 가능하겠습니까? 않습니다. 예. 최소한 예. 참 최대한 네. 이끌어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 필요 조건을 만드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하면서 대북 제재는 계속하는 그것이 네. 첫 번째 조건이고 네네. 두 번째 저는 결정적인 북핵 폐기의 충분 조건은 북한 주민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허허. 예. 뭐 ICBM, SLBM, 수소 폭탄, 원자 네. 폭탄 막 박수치고 환장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핵무기가 너희들의 행복이 아니라 너희들의 바로 불행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허허. 어떤 방법으로요?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저 김정일 김씨 패밀리, 네. 김일성부터 지금까지 이 김씨 패밀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이유로 뭐 미국 미제국주의자와 그 앞둘이 세력들을 한국과 일본을 이야기했지만 이 외부적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력이라고 이야기를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원하는 그런 작전 전쟁을 계획이 없죠. 그런 원하는 계획이 없죠. 작전 계획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럼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트럼프가 특히 군사적 뭐 옵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네.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분단 기간 동안 한반도에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 많았습니까? 예.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 미르나무 도끼 사건을 포함해서 네네. 그 당시에 북한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미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하. 예. 그때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그렇죠. 공격했습니까? 안 했죠. 예.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전쟁을 반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전쟁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핵폐기에 집중을 두는 서지컬, 네.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를 하더라도 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상대. 일이죠. 예. 그런데 명분이 충분히 예. 있는 일인데도요. 예,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고 네. 핵무기를 가진 네. 북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한다. 예. 이게 사실은 All out war. 예, 전면전은 맞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아무리 서지컬 예. 스트라이크 예, 하더라도 예, 예.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예, 볼 때 예, 예. 저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의 어떤 정치적인 네. 그런 허용 충분히 있지만 네네. 그게 사실은 실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네네. 북한 주민도 느끼고 네. 그러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핵 개발을 해가지고 그 핵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얻고 있는가를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결론은 이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네.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행복의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이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종이구나. 네. 맞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 제재를 예. 받아서 우리가 맞습니다. 힘들구나 그렇습니다. 이걸 느끼죠. 맞잖아요. 예. 예. 이 없으면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평화 공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이 대외적인 방어적인 게 아니라 이놈들의 네. 이 자신들의 네. 권력 유지종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깨달을 때 네. 새로운 정책, 네네. 새로운 북한의 변화를 네네. 그들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 예, 예. 그들에게 북한 주민들이 다가가서 뭐 교류 협력을 하든 접촉을 하든 네네. 하여튼 뭐 어떠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북한 주민들의 핵무기 보유가 그들이 자랑하고 뭐 박수 쳤던 그 핵무기가 오히려 그들의 불행이라는 것을 네. 그들 스스로 인지하고 네. 그들 스스로 정책을 변화하는 그런 목표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네. 저는 내부적 충분 조건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대북 제재를 계속하면서 이 3개 슈퍼파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끔 내고 또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새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네, 알 수 무엇이 있도록 좋고 예. 나쁜지를 하는 소형 그런 접촉과 남북 교류 협력을 좀 이제 늘려야 된다. 물론 그 남북 예, 예.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틀 내에서. 예, 예, 그렇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네. 핵무기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예, 예. 우리가 대외적으로 남북 관계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정책 방향이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